침묵의 장기 대장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대장학문외과의 한윤대 교수님의 수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대장문외과 대장장인 한윤대입니다. 침묵의 장기 대장이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드리기로 돼 있긴 한데 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 앞에서 얘기한 장기들도 다 침묵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대장만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식도를 통해서 위, 십이지장, 소장을 거쳐서 대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장은 일반적으로 직경이 약 5에서 7cm 정도 되고 총 길이는 1m, 짧으신 분들은 1m 10에서 20cm, 기신 분은 1m 50cm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김지선 씨 키. 저보다는 짧아요. 제가 더 커요. 거의 장난. 보통 사람 키에 육박하는 그 길이가 여기에 켜켜이 뭉쳐져 있다는 이게 거죠. 배 전체를 돌아가면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소장 대장이 빼고도 그렇게 많나? 네, 맞습니다. 소장은 거의 뭐 4, 5m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대장이 마치 물음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물음표, 그림을 잠깐 네. 좀 보시면 네. 소장을 다 지나서 마지막 처음 대장의 초입에 도착하는 부분을 맹장이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이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변이 지나가는 그 물음표 길 그대로 이름이 잡혀져 있는데요. 상행결장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가니까 횡행결장, 아래로 가니까 하행으로 결장이 되고 이쪽 부분은 조금 S자로 움직임이 있어서 S자 결장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결장을 지나면서 이미 영양분이 전부 소화된 소장에서 남은 음식물 찌꺼기와 수분들이 점차 흡수가 되고 최종적으로 아래 항문에서 약 15cm 정도 되는 부분이 고들직자를 써서 직장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변이 모여 있으면서 수분이 많이 흡수되고 나면 이제 말라붙은 변이 되어서 이제 변을 우리가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저는 또 신기한 게. 저게 맹장에서 시작되는 건지는 몰랐네요. 저도 맹장이 스타트인지 몰랐는데 왜 할머니께서 제가 이제 배 아프다 그러면 할미, 소는 약손 그러면서 배를 이렇게 동글동글 쓰다듬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저 진짜 대장의 모양대로 쓰다듬어 그런 주셨네요. 거예요? 요즘 그러고 나면 과학- 콩이 나와요. 과학적 근거라는 얘기가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문질러 주시는 게 네. 방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변이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걸 알고 좀 만져주셨던 거라고 생각이 과학적이죠, 됩니다. 할머님들. 저는 그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요. 내 손이 칼손이요, 내 손이 약손이요 그래. 하셨으니까 수술도 염두에 두셨다는 거예요. 수술도 막을 수 있는. 내 손이 칼손이요, 내 와, 손이 우리 할머니. 약손이요 그래서 하셨. 대장의 구조가 변이 지나가는 길에 맞추어서 이름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의료진을 만났을 때 상행결장암이라든지 횡행결장암, S자 결장암, 직장암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이 구조를 생각하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대장암만 생각했지 이게 부위별로 이게 이름이 그러네요. 암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 오늘 또 처음 알았어요. 네, 사실 구조에 붙은 대로 그대로 이름이 되는 거는 맞죠. 어쨌든 초기에는 큰 증상이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앞에 지금 다른 두 분에서 뭐 폐암이라든지 유방암에서도 초기에는 증상을 잡기 어려운 건 아까 침묵의 장기인 것처럼 모든 병에서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미 통증이 생기실 정도나 뭐가 만져질 정도가 되시면 사실 이미 꽤 많이 진행이 된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대장암의 결국 초기 증상에서는 뭐 소화불량의 느낌과 약간의 피로감 그리고 약간 체중이 점차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정도가 초기 증상일 수 있는데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시면 결국 이런 부분이 한참 진행돼서 발견될 수밖에 없어서 치료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림을 보시면 사실 첫 번째 우리 아까 박성윤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래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만 요약을 했지만 국가암등록 통계 기준에서 2021년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암이 대장암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1위는 갑상선암이긴 한데 네. 갑상선암은 조금 과잉으로 잘 본다는 그런 논란도 일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암 관련 사망률 역시 3위에 해당해서 대부분의 순위는 높으면 좋은데 대장암은 안 좋은 거에서 이렇게 높은 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암들도 그렇지만 특히 대장암은 예방 및 치료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초기에는 크게 증상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제 암이 어느 위치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증상이나 나타나는 게 다를 수 있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측 결장에는 생각보다 직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장 중에 가장 넓기 때문에 이쪽에는 암이 생겨도 꽤 커질 때까지는 큰 증상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거는 조금 급하게 생성되고 빨리 퍼지려는 경향성이 있어서 완전하게 잘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 대변이 쓸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피가 나거나 이런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측에 생긴 출혈은 직장까지 나가서 배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이미 생긴 출혈이 한참 동안 시간이 걸려서 나가기 때문에 그 사이 산화가 되면서 우리가 피가 났지만 한참 나중에 피떡진 걸 보면 피가 검붉게 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배변이 흑색변이라든지 심한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중국집 갔을 때 춘장 같은 그 정도로 검은 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보는 혈변의 느낌이 아닌 거고요. 그렇죠. 빨간색은 거의 보이지 않고 새까맣고. 좀 보인다 하더라도 검붉은 정도. 대부분은 굉장히 검은색까지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넓기 때문에 만져질 정도 되면 굉장히 이미 커진 상태고요. 반면에 이제 좌측의 대장에 암이 생길 경우는 이쪽은 네네. 직경이 좀 작기 때문에 조금만 커져도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좁아져서 배변이 가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려가는 게 어려워지면서 변비 느낌이 날 수밖에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변이 잘 안 나올까라는 느낌을 더 가지시게 되고요. 이쪽에서 피가 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직장 밖으로 내려가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조금 더 붉은 빛의 배변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직장에 암이 있을 경우는 이쪽은 완전히 내려가는 바로 아래이기 때문에 네. 변이 안 차 있어도 암 덩어리 때문에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남아있고 변이 마치 차 있는 듯한 느낌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일종의 잔변감, 배변 네. 후에도. 그래서 배변 후에 난 분명히 방금 변을 봤는데도 계속 변이 마려운 느낌이 남아있고 뭔가 변이 차 있는 느낌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우측보다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역시 조금 더 붉은색의 배변을 볼 수 있어서 이런 증세가 있을 때 변이 가늘어지거나 붉은 변이 있거나 혹은 검은색 변이 있거나 조금 뭐가 만져지거나 불편한 증세들이 우측과 좌측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라는 거지 스스로 그걸 보고 막 판단하시고 하시면 절대 안 걱정하고 됩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 네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럼요. 네. 화장실에서 어쨌든 변을 보고는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그냥 내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냥 내리면 안 되겠어요. 내 건데도 찝찝하다고 그냥 안 보고서 내리시는 분들 있는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침묵의 장기지만 유일하게 말을 해주는 건 배변으로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네. 우리가 배변을 보고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첫 휴지를 닦고 버리면 가려지니까 맞아요. 아, 네. 휴지 버리시기 전에 한번 살짝 돌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몸에서 나온 꽃이다 생각하고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꽃이었습니다. 네. 한번 보자. 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유독 대장암에 잘 걸릴 만한 사람들이 유형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사실 대장암 아까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생률 아주 상위에 랭크돼 있는 만큼 사실 아주 디테일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인 거에서부터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노화인데요. 사실 뭐 누구나 그렇지만 장기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일 처음에 꽃이 지는 얘기를 우리 하면서 시작했지만 네. 나를 지킬 힘이 점차 약해지면서 암세포가 오히려 힘을 더 얻고 내 몸이 거기에 방어하는 힘이 오히려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화로 인한 대장암을 언제부터 우리가 고민하고 경계를 하면서 신경 써야 되느냐를 고민해 보면 저희가 검진하는 대장 내시경의 시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50세 이상부터는 만 50세 이상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검진으로 시작했지만
요즘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 잘못된 생활 습관과 연관되어서 젊은 대장암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부터의 대장암 환자가 네.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 미국에서도 대장 내시경 시작 시점을 45세로 낮췄고요. 네. 저희도 지금 낮추려고 하고 있고 40세 전후로부터는 이제 슬슬 시작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식생활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력인데 이거는 뭐 당연합니다. 모든 암에 있어서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조금 내가 어릴 때 암으로 돌아가시게 된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는데 암으로 뭐 돌아가셨다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유전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이제 암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유전자가 다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대장암 관련된 것들이 있긴 하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아서 우리 가족 중에서 암 관련된 것들이 있는 것을 꼭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네. 있습니다. 앞서 유방암도 그 말씀하셨고 그쵸. 저도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 13살 때. 네. 그 뒤로 간 수치가 그렇게 신경이 쓰여요. 그러겠네요. 수밖에 없겠네요. 은근히 그게 마음이 예. 쓰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가족력을 간과하지 마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생활 습관 이게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앞에 두 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데 그 잘못된 생활 습관은 그래도 교정을 좀 할 수 있으니까요. 잘 들어봐야겠어요. 이 부분은 결국 사실 잘 안 들으셔도 되는 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아까 네. 얘기 나왔던 음주 흡연 당연히 조절하시고 음주 흡연. 흡연하지 말라고 이미 폐암 앞에서 말씀 다 그렇죠. 해드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도 건강에 되고요. 나쁘다는 거 하지 말고. 장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보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매우 맵고 짠 음식들 이런 음식들은 장이 소화하기도 힘들어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붉은 고기라든지 가공육, 뭐 스팸, 소세지 등등 이런 가공육들은 공식적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서 대장암을 유발시키는 강력한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너무 과하게 섭취하시는 건 좋지 않고요. 뭐 과하게 달거나 짠 음식 뭐 이런 것도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단 것도요. 네, 그런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또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이라도 연결이 되니까 조심, 뭐 성인병 이런 데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가공식품, 뭐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는 거 그것도 아니, 좀 그렇죠. 아니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좋지 오죽한 않습니다. 마라탕으로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매워서.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네. 아니 저는 제가 이제 그 지금까지 대장 내시경을 쭉 해오면서 용종을 한 5개 정도를 떼냈거든요. 아, 그러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게 또 대장암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지 저도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네. 한번 아까 여태까지 했던 오해와 진실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 용종이 많이 발견되면 과연 대장암이 많이 걸릴까요? 잘 걸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종이 많으면 저는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저는 아니다. 아, 아니다. 저는 뭐 옛날엔 MC들 이런 거 안 시켰는데 잘 모르겠네.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는 용종도 그냥 얼굴에 생기는 뾰루지 같이 대장에 생기는 뾰루지라고 생각을 해서 뾰루지 많다고 이렇게 암이 피부에 되는 건 암 걸리는 아니잖아요. 건 아니니까. 자. 그것처럼 저는 용종 이거 그냥 떼어내면 되지. 그냥 무서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아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네, 싶네요. 저의 사실- 말씀 들으니까 전 가입표 예, 갔네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정답은 같은데? 세모입니다. 아, 실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네. 현실적으로는 5가 맞긴 하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용종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과증식성 용종과 선종이 있는데 암으로 발전하는 거는 선종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선종만 제거하면 되기는 합니다만 이게 유관적으로 구분이 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보이는 용종은 보이는 족족 떼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용종 개수가 많으면 과증식성 용종이 아닌 선종이 있을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많을수록 사실 대장암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선종이 많을 확률이 올라가니까 그러겠네요. 혹이 많으면 당연히 암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긴 할 겁니다. 두 번째 오해와 진실도 있는데 네. 자, 설사와 변비 등 이렇게 배변에 어려움이 있으면 대장암이 잘 걸릴까요? 저는 오. 저는 아니요.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소화장인데 뭐. 아니죠. 네. 왜냐면 아무래도 변에는 안 좋은 독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장기 안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변비 있는 분들 설사 자주 하시는 분들 과민 정답은
X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다 자체로는 틀리네. 원인은 아니고요. 그 자체로 대장암이 생기는 건 아니고 대장암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비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 자체로 대장암이 생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과 증상들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대장암을 우리가 확실하게 예방하고 치료하는 거는 대장 내시경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네. 하기 불편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조그만 용종일 경우는 선종의 초기일 때 내시경으로 제거를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동시에 확인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대장 내시경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 외에도 대변이나 혈액을 통해서 암을 찾아내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액체 생검이라고 하는 네. 혈액에서 떠다니는 그 암 DNA를 찾아내는 경우들이 있고요. 분변에서도 DNA 검사를 통해서 배변에서 이 대변에서 나오는 조직에서 암 DNA가 발견되네를 확인해서 분변 혹은 혈액으로 암을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혈액으로 찾거나 분변으로 찾는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대장암 검진의 표준 치료로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전이 되고 있어서 대변 키트를 통해서 네. 암이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검진 전에 그거 물 마시는 거 너무 힘들어. 맞습니다. 네. 네, 그게 많이 힘든데 네. 이런 혈액이나 분변으로 암을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시경을 통해서 최종적인 치료를 하고 어느 위치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꼭 대장 내시경을 피할 수는 없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